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함수와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중간고사 때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해봤고, 이제는 이 삼각형을 그리거나 네모, 오각형, 육각형을 그리는 것은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더 한번 보면은 이렇게 포워드를 한 다음에 레프트로 회전을 하고 쭉 다시 포워드 한 다음에 레프트로 회전하고 쭉 포워드 한 다음에 레프트로 회전을 해서 삼각형을 그리는 것을 해봤습니다. 또한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포워드 한 다음에 레프트로 회전, 포워드 한 다음에 레프트로 회전, 포워드 한 다음에 레프트로 회전, 포워드 한 다음에 레프트로 회전. 이렇게 포워드와 레프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사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오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 육각형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령어는 삼각형은 이렇게 필요하고 사각형은 명령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각형 이렇게, 육각형은 이렇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원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접해봤습니다. 근데 이 원은 left와 forward라는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함수인 circle을 이용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숫자는 반지름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이라는 것은 이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이루어졌는데 그냥 이 하나의 함수가 이 원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명령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원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하나의 명령어로 함축시키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도형들은 더 복잡한 명령어들의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그리자고 이 많은 명령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명령어 곱하기니까 프로덕트라고 해볼게요. 프로덕트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이 하나의 도형을 그릴 때 나오는 명령어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여기 보이듯이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사용을 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미리 정해진 것은 시스템에서 정의한 함수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떠한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으면 그 정의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함수 호출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circle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어느 다른 공간에 정의가 되어져 있고 이 정의된 함수를 가져다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 직접 사용하는 것을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호출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정의하는 함수는 크게 4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수를 정의할 때 전달받는 값이 변수가 없거나
변수가 있거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는 변수의 유, 무에 따라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나눠지는데 이때는 값을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값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값을 돌려줄 때는 이렇게 return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값을 돌려주게 됩니다. 나중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있고 그 안에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값을 돌려주지 않거나 값을 돌려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두 가지 해서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쓰느냐, 가장 기본형이 바로 이건데요. definition이라는 약자에 def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함수명을 넣습니다. 이 함수명은 변수명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명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지 따르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명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함수의 표시인 가로를 열고 닫고 마지막에 콜론을 꼭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함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의 이름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어떤 명령들로 묶여져 있는지 명령문을 적어주게 되면 됩니다. 이때 값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데요. 만약에 값을 돌려준다고 하면 요 밑에 return이라는 값이 들어가고 어떤 값을 반환하는지에 따라서 이 뒤에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 정의할 때 어떠한 값을 전달받는다고 했을 때는 아까 요 가로 사이에 아무런 값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들어간 걸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사용이 되고 그 뒤에 어떤 값을 반환할지 그거에 대한 수식 또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함수명을 만들 때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변수명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숫자, 한글, 알파벳, 언더바를 사용해서 함수명과 변수명을 만들 수 있고요. 변수명 때는 얘기가 없었지만 변수명도 똑같습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고요. 키워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름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는 시작점은 여기고 여기서 쭉 앞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90도를 회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쭉 직진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90도를 회전을 하고 쭉 직진을 하고 왼쪽으로 90도를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쭉 직진하고 왼쪽으로 90도를
돌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고리즘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100칸 왼쪽 90, 앞으로 100칸 왼쪽 90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왼쪽 90도까지 진행을 하면 요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소스 코드로 표현을 하자면 거북이를 일단 생성해서 t라는 변수명에 거북이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라는 변수명을 이용해서 거북이를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t라는 거북이한테 명령을 내는다고 해서 점을 찍고 앞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왼쪽으로 회전이죠. 이동이 아니라 회전, 앞으로 이동, 왼쪽으로 회전 이렇게 알고리즘 그대로 소스 코드를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소스 코드 기본형부터 우리는 함수를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과정은 아까 여기 보이듯이 처음에 definition 약자인 def를 넣고 함수명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콜론을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definition을 넣고 그 다음에 함수명을 넣게 됩니다. 이때 함수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것도 가능한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사각형을 만드는 일이죠. 정사각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은 스퀘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를 열고 닫고 마지막에 콜론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각형의 명령어들을 바로 이 함수 안에 넣어주는데 함수 안에 넣어줄 때는 이 앞에 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칸을 꼭 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탭으로 키보드의 탭으로 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4칸 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탭은 스페이스바 4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띄워줘야 되고요. 똑같이. 그러면 이 명령어들은 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용자 함수 정의를 하는 부분이 되고요. 정의를 다 내렸다면 실제로 시작해서 실행이 되는 부분은 이 밑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실행이 되는 거고 거북이를 생성해서 t라는 변수명에 거북이를 넣어주고 이 거북이 t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스퀘어 안에 이 터틀 거북이를 불러오는 값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는 t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t를 넣어줘서 거북이가 그릴 수 있게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해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자 함수를 정의해 놓고 우리가 필요한 순간 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PT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거는 방금 전에 같이 했었죠. 그래서 요거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로 변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선생님이 직접 삼각형 만드는 함수, 사각형 만드는 함수, 오각형 만드는 함수, 육각형 만드는 함수를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한 것이 맞았나 안 맞았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만드는 함수는 여기가 함수 정의하는 부분이고 사용자 함수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함수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까지는 다 모든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은 정의를 하는 부분이고 이 밑에가 실제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먼저 여기서 밑에서 실행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컴퓨터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무시를 하고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명령을 실행하는 첫 번째 라인부터 t equal turtle square t가 입력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t equal turtle은 특별히 우리가 정의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실행이 되는데 이 square라는 t는 컴퓨터가 알지 못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square t라는 것을 이 위에 정의된 부분에서 찾게 되는데요. square와 이름이 같은 함수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렇게 가져오게 돼요. 이 함수를 이렇게 square t에 가져오게 되고 이 square t를 이것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알아듣는 것은 이렇게 square를 이 definition은 함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생략이 되고 square는 square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생략이 되고요. 이 total이라는 것은 이 t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듯 turtle은 t가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definition square turtle 이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turtle을 변수 선언처럼 해주고 여기에다가 t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는 똑같이 적게 되고요. 그래서 turtle이라는 거북이를 생성해서 t라는 변수에 넣고 이 t라는 변수에 있는 이 거북이를 다시 이 turtle이라는 변수명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turtle이라는 변수명에는 turtle이 들어가 있겠죠. 그냥 거북이가 하나 생성되어 있는 게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turtle이라는 변수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해석을 하면 최종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모든 걸 치환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결국에 요 두 개만 있던 게 함수를 불러오더니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걸 컴퓨터가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 가지 더 나아가 볼게요. 이때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사각형을 그리는데 지금 100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면 항상 한 변의 길이가 100픽셀인 사각형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100이 아니라 80짜리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기도 하고 200짜리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즉 함수를 호출할 때 원하는 길이로
정사각형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00이라는 값을 우리는 한꺼번에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걸 위로 묶어 볼게요. 변수로.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istance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100이라는 값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100의 위치에는 이 변수를 넣어줌으로써 나중에 해석할 때는 이 distance에 1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distance의 요거 하나의 값만 변경을 하면 이 밑에 우리의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이 아니라 80이라고 하면은 80의 픽셀을 가진 정사각형을 그리게 될 거고, 만약에 이걸 80이 아니라 200으로 바꿔서 하면 200의 정사각형을 그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디스턴스 하나로 뽑아냈는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칠게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를 여기 안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턴스를 이 안에 넣어주고 그 값을 여기 forward에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하는 순간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100이라는 값으로 호출을 했지만 스퀘어 t 80이라고 하면 80의 길이의 정사각형을 만들 것이고 스퀘어 t 이꼴 200이라고 하면 200 길이의 정사각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형태는 뭐냐면 서클 있었죠. 서클도 여기다가 라디어스 반지름을 숫자의 반지름을 넣어주면서 실행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를 정의를 해줌으로써 이 distance라는 변수명으로 정의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사각형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저렇게 길이를 원과 같이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함수로 정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함수로 다 정의를 해놨으니까 정답은 여기 있어요. 이걸 보고 내가 한 것이 잘 맞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컴퓨터가 프로그램으로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는 여기 아래와 같이 아까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터틀이라는 거북이를 가져오고 또한 길이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함수를 호출할 때 가져옴으로써 그때그때마다 다양하게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efinition, scale, turtle하고 distance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콜론을 입력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 앞에는 스페이스바 4번을 띄던가 아니면 탭 한 번을 눌러주면 된다. 라는 걸 다시 명심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해석할 때는 일단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부분, 이런 데피니션을 무시하고 실제로 실행이 되는 부분은 요 밑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부분부터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 equal 터틀은 그냥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냥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스퀘어 t100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스퀘어라는 t100이라는 것은 시스템상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걸 컴퓨터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찾게 됩니다. 함수 정의를 찾게 되고요. 사용자 함수 정의된 부분을 쑥 훑다가 스퀘어와 똑같은 함수명을 가진 곳에서 멈추게 되고 이거를 다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퀘어 t100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컴퓨터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 요 t와 100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대요. 이렇게 함수가 정의된 부분에도 이렇게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와 이 두 개가 맞지 않으면 오류를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긴 맞으니까 이렇게 함수를 가져오게 되고 이제 스퀘어 t100은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환이 되느냐? 여기 앞에 t는 터틀과 매칭이 되고요. 뒤에 100은 디스턴스와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터틀에는 t라는 변수를 넣어주게 되고 디스턴스에는 100이라는 변수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t라는 값은 여기 터틀에 들어가게 되고 100이라는 값은 디스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 밑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디스턴스는 여기 100이라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100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나아가자면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컴퓨터는 이해를 하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떠한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면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컴퓨터가 해석을 하는지 또 잘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함수를 아까 명령어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반복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어떠한 반복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각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앞으로 100칸 왼쪽 90도, 앞으로 100칸 왼쪽 90도, 앞으로 100칸 왼쪽 90도, 앞으로 100칸 왼쪽 90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무언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앞으로 100칸 왼쪽 90도 두 개가 묶음으로써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총 4개 반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으로 보면 이렇게 2개씩 묶여서 총
4개가 반복이 되고 있다. 4번 반복. forward, left가 4개, 4번 반복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러한 반복문을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줄이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에는 저렇게 반복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while문이라는 것이 있고 for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형식이 조금 달라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파이썬에서 while문은 조건식이 참인 동안 내부에 있는 명령문을 반복해서 실행한다 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조건식이 주어지고 그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 명령문이 계속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울대수할 때 배웠을 거예요. 같은지 물어보는 거, 다른지 물어보는 거,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요것이 비교하는 연산자인데 요것이 조건식으로 주어지고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순간, true로 나오는 순간에는 이 명령문을 계속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for문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나 문자열을 사용해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for문 내부에 명령문을 반복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 우리가 1, 2, 3, 4라고 했을 때 이 1, 2, 3, 4를 가져옴으로써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실행되는지 또 나중에 볼게요. 레인지 값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수, 우리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건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데 a는 a 플러스 1인데 이 a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a를 반복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a를 지우고 여기 더하기를 요 앞으로 당겨 옵니다. 그 다음에 1을 하면 이 두 개가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b equal b 빼기 2라는 값이 있으면 요 b라는 문자가 반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b를 처음에 적어주고 이 빼기를 대신에 등호 앞으로 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기 등호 2라는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 두 개는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감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앞으로 100칸 왼쪽으로 90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빼와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으로 100칸 왼쪽으로 90도 두 개를 가져왔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반복문으로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총 4번 반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을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령어를 입력할 텐데 가장 기본형이 바로 이 형태입니다. i에다가 어떤 변수에다가 0을 넣어주고 i라는 변수에 0을 입력해 줍니다. 이 컴퓨터에서는 시작이 1이 아니라 0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0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열을 할 때 A, B, C가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인덱스의 값이 1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0으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는 0으로 시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 반복문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0으로 시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0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0을 4번 반복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4라는 값을 비교해주고 비교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i가 4보다 작을 동안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때 i의 값은 1씩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i에 있는 값을 증가하는데 아까 요거는 이렇게 i 더하기 equal 1로 변환이 된다고 했죠. 이 두 개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i 더하기 equal 1. 그래서 i는 요것도 반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i 하나로 만들어주고 대신에 요 더하기는 등호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등호 앞으로 가져와서 더하기 equal 1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진행을 해볼게요. 0이 들어가면 0과 4를 비교하겠죠. 그래서 0과 4를 비교해서 작네? 그러면 true? 맞아, true. 이쪽으로 가서 한 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가면 i에는 0이 있었으니까 0 더하기 1. 그래서 i에는 0 더하기 1의 값 1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다시 올라가서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i에는 1로 변경이 됐고 1은 4보다 작으니까 true죠. 또 내려갑니다. 두 번째 반복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지금 i는 1로 변경이 됐죠. 1 더하기 1은 다시 2가 될 거고 2가 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2가 될 거고 4랑 비교해서 또 작으니까 true죠. 또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반복을 하게 될 거고 이때는 2가 되니까 2 더하기 1 해서 3으로 변경이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과 4를 비교했을 때 또 true니까 또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여기는 i는 지금 3인 상태예요. 3 더하기 1 해서 4로 변환이 될 거고 이거는 네 번째가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4랑 4를 비교합니다. 4랑 4를 비교하면 4와 4는 작은 게 아니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false가 될 거고 거짓으로 판명이 나서 이렇게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명령으로 만들어 주느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while이라고 하고 조건식이 온다고 했어요. 이때도 함수와 마찬가지로 콜론 두 개를 꼭 찍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그래서 처음에 변수를 i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while을 입력하고 조건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콜론을 넣어주고 이제 반복되는 명령어를 이 안에다가 넣어주고 마지막에 증감식 i가 계속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i를 계속 1씩 증가해주는 이런 형태의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도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 앞에 스페이스바 4번을 띄워주던가 탭 1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hile문은 완성이 되고요. 다음에 for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for 변수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i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를 그냥 쓴 거고요. 그리고 in이라고 넣어줍니다. for in은 정해진 거예요. i는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수 있고 이때 range 041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요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range라는 함수는 뭐냐면 0, 4, 1 이게 시작값, 종료값, 증감값이라고 합니다.
증가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0부터 시작을 하고 종료되는 횟수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종료의 횟수가 정해지고 0, 1 증가할 때는 이 숫자만큼 증가를 하게 돼서 1, 2, 3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값 0이 되고 몇 번을 하게 될 거냐? 4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번의 횟수가 정해지고 이때 4번을 얼만큼 증가시키느냐? 더하기 1만큼씩 되는 함수가 range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 4번을 동작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기도 하고요. 아예 배열을 만들어서 그냥 배열을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for i in a 라고 넣어주면 이렇게 똑같이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for는 이럴 때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문자열이나 배열을 활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while문으로 사용을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이 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환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초록색 오각형, 육각형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에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여기 뒤에 있는 정답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이 간단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는 요게 명령어가 조금씩 각형이 늘어갈수록 증가하는데 이렇게 반복문은 여기에 숫자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의 길이가 이렇게 동일하게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각형이 아니라 백각형일 가는 경우에도 그냥 이게 100으로 변할 뿐이지 이 명령어의 길이가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장점은 이렇게 명령문의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반복문으로 정다각형의 생성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백각형도 이 길이가 변하지 않고 여기 숫자만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정다각형을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 4, 5, 6이 점점 증가를 하고요. 각형에 따라서 삼각형은 3개, 사각형은 4개, 오각형은 5개, 육각형은 6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프트로 회전하는 값도 120, 90, 72, 60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이 3과 120을 곱하면 360이 나와요. 4랑 90을 곱하면 360이 나옵니다. 5랑 71을 곱해도 360이 나오고요. 6이랑 60을 곱해도 360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외곽의 합은 항상 360이다 라는 도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은 360을 그 삼각형이면 3, 사각형이면 4, 오각형이면 5, 육각형이면 6 이렇게 그 각형의 개수에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N각형을 만드는 경우는 이렇게 N개의 개수에 따라 N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 규칙에 따라서 360을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외곽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N각형을 만드는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 따로, 사각형 따로, 오각형 따로, 육각형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함축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n폴리라는 것은 맨 처음에 터틀이라는 변수를 넣어주고 내가 만들고 싶은 N각형 5개면 오각형을 만들겠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내가 원하는 길이인 1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십각형을 만들고 한 변의 길이는 20픽셀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 n폴리 t라는 거북이를 움직일 거고 십각형이 원하고 20픽셀 한 변의 길이는 20픽셀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n폴리 t 10, 20 이렇게만 함수를 호출하면 바로 십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십각형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와 반복문을 통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함축을 시켰고요. 특히나 앞에서 이거 N각형이 1000, 만까지 가면 이게 바로 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N각형으로 여러분들은 5가지 원하는 N각형을 다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결국의 핵심은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 하나하나를 암기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N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